토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 지표를 앞두고 경계심도 작용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에 힘입어 종가를 기준으로 연고점을 재차 돌파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어 반도체와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SK하이닉스와 현대차, 기아 등 시총 상위 대형주 다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코스피와 함께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FSD 테스트 승인 소식에 지난 월요일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인 반면 대형 2차 전지주는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소매 판매 둔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상승세가 연장됐습니다.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위에 등극했습니다. 5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1% 증가해 예상치를 밑돌면서 소비 약화를 시사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금리가 데이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고 박힌 총재는 인하를 위한 지표 확인이 더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상승 피로감에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고 마이크론이 3%대 강세를 보이는 등 반도체주는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당국의 산업 지원 조치에 대한 기대감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프랑스의 조기 총선 관련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미국 소비가 예상을 하회했고 20년물 입찰에서 강한 수요가 확인되면서 하락했고 유가는 여름의 원유 수요 증가 기대 및 지정학적 긴장 구조에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관점 포인트입니다. 소비 약화 조짐에 연내 2차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됐습니다. 소비 부진이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 31번째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랠리가 이어진 가운데 미증시는 오늘 밤 19일 노예 해방 기념일로 휴장입니다. 이에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흐름 속에 관망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한편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인 피스커의 파산 신청에 따른 국내 영향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상승세가 연장되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퀀트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퀀트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오늘은 종목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음식료를 보면서 얻었던 아이디어입니다. 최근 음식료 업종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저희 KB증권은 매달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료처럼 저희가 커버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 이제 저희 주식 전략팀에서 종목을 선정해서 제시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2023년 12월부터 빙그레를 편입해서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빙그레를 선정했던 이유는 실적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밸류에이션이 저점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이었고요. 이런 논리를 사실 단순한 접근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트리거만 갖춰지면은 밸류에이션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로서 매출과 이익 모두 2023년이 최대였고 또 올해와 내년 연속해서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한번 추려보았고요. 여기서 이제 과거 평균 대비 PE 밸류에이션이 낮은 영역에서 올라오고 있거나 또는 이제 실적 추정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소비재 기업을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저희가 PE를 본 이유가 실적 장세의 1국면은 이익이 바닥이기 때문에 저평가를 볼 때 PE가 아니고 PB를 보는 게 맞고요. 하지만 2국면은 이익이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PE를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적 장세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반기 키워드를 2국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로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1국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반도체처럼 실적의 바닥을 확인한 업종이 회복을 선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다라고 하면 2국면부터는 이미 실적이 좋아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움직이는 그런 시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비주를 또 이번에 말씀드린 이유가 차별화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소비주와 R&D 투자주를 하반기 전망에서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은 이미 올라온 상태,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P 밸류에이션이 과거보다 낮아진 그런 종목들만 한번 추려본 결과 LCC도 있고 자동차 부품, 화장품, 카지노, 엔터, 음식료 이런 종목들을 좀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종목들의 주가 상승 트리거가 지속 가능한 것인지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 또 이제 탑다운 흐름을 같이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미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즉 밸류에이션이 고점 영역에 진입하고 있고, 하지만 실적 전망이 올라가면서 그런 높은 밸류에이션에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는 종목들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한번 추려보았고요. 대표적인 게 전력기계, 또 화장품, 음식료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세한 종목 리스트는 저희 자료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퀀트 관점에서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 KB증권에서는 하반기 키워드를 실적 장세 이국면으로 넘어가는 이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이미 실적이 회복을 하긴 했기 때문에 실가의 실적이 주가의 설명력이 일국면보다 약해지고 오히려 밸류에이션 차별화가 나타나는 그런 장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음식료처럼 실적에서 걸림돌이 없다면 트리거만 갖춰지면 밸류에이션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PE가 낮은 영역에서 올라오고 있거나 실적 추정이 상향 중인 주요 소비재 기업을 뽑았고, 그런데 두 번째로 이미 트리거가 작동을 해서 밸류에이션이 고점 영역에 진입했지만 실적 전망이 올라가면서 높은 가격에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는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 리스트는 레포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LG화학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전우재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와 화학 담당하고 있는 전우재입니다. LG화학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 바에 유지하나 목표 주가는 53만 원으로 하향합니다. 목표 주가는 주요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둔화에 따라 2024년과 5년 실적 추정치를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전히 높은 업사이드와 투자 의견 바를 유지합니다. 1분기부터 석유화학과 첨단소 소재 사업 실적이 동반 회복세이며 장기 이익 트렌드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5천억으로 1분기 대비 89% 회복될 전망입니다. 석유화학 사업부는 시황 회복 및 고부가 설비 가동에 따른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양극재 부분은 판매량이 회복되며 실적 개선될 예정입니다. 3, 4분기에도 판매량 증가에 따른 실적 회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하락 요인으로 나타났던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 불발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점도 향후 지주사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리스크 요인은 최근 순수 전기차 판매량 둔화에 따른 리튬과 코발트 가격 하락, 그리고 주요 고객인 GM의 판매량 목표 조정입니다. 이에 따른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의 하반기 판가 및 판매량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LG화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를 하지만 목표 주가를 57만 5천 원에서 53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은 실적 둔화를 반영을 해서 올해와 내년도에 EPS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다만 여전히 높은 업사이드가 약 49%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를 하겠는데 1분기부터 석유화학과 첨단 소재 사업 실적 동반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장기 트렌드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일MS, NS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현동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일MNS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MNS는 상장 대표 주간 업무 수행에 따른 의무 발간 자료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일MNS는 이제 믹싱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믹싱 장비는 이름 그대로 이제 다양한 소재나 재료를 이제 요구되는 성능에 맞게 섞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MNS는 2023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1,432억 원, 영업이익 18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상장 이전에 나온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 이제 회사 측이 제시한 2024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3,487억 원, 영업이익 326억 원입니다. 23년 수주잔고는 3,033억 원입니다. 네, 체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핵심 기술 내재화 완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믹싱 기술이 적용되는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JLMNS 같은 경우는 이제 믹싱 장비의 핵심인 블레이드 설계 기술과 믹싱 소재 관련된 축적된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초기에는 이제 식품하고 제약 분야 위주로 하다가 현재는 이제 2차 전지용 믹싱 장비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고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노스볼트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폭발성 있는 고체나 유체 관련된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하는 기술을 확보하면서 국내 믹싱 장비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방산하고 우주향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리스크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전방 산업의 설비 투자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23년 기준 매출의 99.5%가 2차 전지 산업에서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업황이 둔화될 경우에는 이제 설비 투자 역시 축소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매출액 증가 대비 수익성 개선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 3개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2021년에 1.1%, 2022년 3.2%, 그리고 2023년은 1.2%로 업계 평균보다 저조한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상장 초기 기업으로 오버행 이슈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3페이지 표 1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JLMNS는 그 상장 대표적인 업무 수행에 따른 의무발간 자료인데요. 4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믹싱 장비 기업입니다. 믹싱 장비는 뭐 다양한 소재와 재료를 요구되는 성능에 맞게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인데요. 식품, 제약, 화학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방산, 우주항공 등으로 적용 산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3년 매출액은 1,432억, 영업은 18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체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핵심 기술 내재와 원료, 그리고 믹싱 기술 적용 산업 확대 및 고도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그런 성현동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인데요.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세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저희가 이번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플러스 자료에서는 중국 시장에 이제 소비 둔화가 좀 나타났죠. 그리고 이게 지금 업황이 아무래도 조금 소비가 더디게 회복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저희의 모델 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좀 분석을 해보고 그 결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다소 리스크는 저희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중국의 그런 중국의 이제 중국향 매출이죠. 매출향 의존도를 보면 일단 S&P 500은 전체 500개 기업에서 중국 비중이 한 6.9% 되고 저희가 한 3%포인트 더 많은 9.9%포인트를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9% 정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서 사실 저희는 리스크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S&P 500 상위 기업들 중에서 중국의 매출 의존도가 지금 높은 기업들을 S&P 500에서 좀 고려해 보면은 일단은 저희 모델 포트폴리오에 해당되는 종목은 가장 높은 종목인 퀄컴 61%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중국 매출이. 그 다음에 브로드컴. 퀄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중국 시장으로 예전부터 좀 많이 진출을 했던 기업이죠. 그 다음에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 테슬라는 2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애플은 18% 정도,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17%, 그리고 AMD,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투이티브 서지컬, 나이키 이런 종목들이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매출 의존도가 조금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고 관련해서 이제 해결 방안도 저희가 조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하지만 조금 다행스러운 점은 이들 기업이 최근에 중국 매출에 대해서는 조금 영향을 받았지만 지난 10년 평균으로 현재 연간 매출을 봤을 때는 대부분은 10년 평균은 상회하는 매출을 나왔고 유일하게 마이크론만 지금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정책 규제가 나타나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하락도가 조금 높게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그 가격 인하 정책을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이제 약간 이제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가격 인하 정책 이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는 조금 벗어나는 회복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도 이제 4% 정도 감소를 하긴 했지만 나이키는 마진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력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애플은 사실 지금 거의 뭐 우려는 많았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크게 지금 꺾이진 않은 모습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20% 증가를 한 게 중국 시장 전체에서의 점유율보다는 일단은 가격을 많이 내렸죠. 테슬라가 $10,000
이상 가격을 내리면서 거기에 따른 매출 증가세도 조금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은 조금 피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 직접적인 이제 그런 그 반도체 제재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브로드컴은 여전히 플랫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한 18% 정도 감소를 했고, 전년 동기 대비는 AMD 같은 경우는 34%. 그래서 종합을 조금 해보면 아무래도 이 반도체 기업들의 그런 이제 중국의 매출이 조금 감소하는 부분이 나타났지만,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집계를 해봤을 때는 일단은 직접적인 무역 제재를 받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체 AI 수요로 인한 반도체의 매출 자체는 저희는 크게 중국의 감소하는 부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건 이제 향후 이익 성장성, 향후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현재 기업 가치 EV 세일즈를 저희가 이제 구해 봤는데요. 이게 이 선을 그었을 때 시장보다 오른쪽 이 하단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장기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애플하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아주 약간 떨어져 있는 정도지, 나머지 기업들은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부터 마이크론, 특히 이제 HBM 수요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그다음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이런 기업들이 현재 중국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고 있지만 글로벌에 대한 AI에 대한 수요, 그리고 중국 외 시장에서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중국 매출을 이제 상쇄하고도 더 높은 매출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커다란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그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플러스에서는 그 중국 시장이 소비 둔화에 따른 그런 모델 포트폴리오 위험 노출도를 측정을 하여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 기업 매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9.9%로 S&P 500 기업 평균 6.9%보다 약 3.0% 높은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한 리스크는 비교적 높지 않다는 판단인데요. 대부분의 모델 포트폴리오에서의 그 기업들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매출 둔화에도 중국의 시장에서의 수요 강세라든지 AI와 같은 트렌드 수요 증가에 따라서 매출 성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그런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까지 그 미국 포트폴리오 플러스 점검 내용을 살펴봤고, 이상으로 그 6월 19일 KBL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